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는 SSG와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7승 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8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3할 1푼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선 집중력이 좋고 경기 운영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반면 한화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7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8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3할 7리입니다. 타격은 살아있지만 마운드와 수비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은 SSG 다케다 쇼타, 한화 류현진입니다. 다케다 쇼타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은 9점대 후반입니다. 첫 등판에서는 다소 흔들렸습니다. 아직 표본이 적지만 초반 안정감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류현진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9경기 9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도 28경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선발 무게감과 운영 능력에서는 한화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최근 롯데와의 시리즈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팀 타율이 좋고 득점 연결도 부드럽습니다. 홈런이 아주 많은 팀은 아니어도 찬스에서 집중력이 좋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타율은 좋은 편이고 안타 생산도 많습니다. 다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점수를 내도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경기 흐름을 오래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양상이었고 크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선발 이름값에서는 한화 쪽이 앞서지만 팀 밸런스와 수비 흐름은 SSG가 더 좋습니다. SSG는 타선 흐름이 안정적이고 불펜과 경기 운영도 더 매끄럽습니다. 한화는 득점력은 충분하지만 실점 관리가 계속 변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 팽팽하게 가더라도 후반 운영에서는 SSG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점수 흐름도 생각보다 차분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SSG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 KT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7리입니다. 공격 흐름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경기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6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7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3할 2푼 6리입니다. 타선 흐름이 굉장히 좋고 원정에서도 공격력이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선발은 롯데 나균환, KT 고영표입니다. 나균환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8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은 26경기 4승 7패, 평균 자책점 8점대 중반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 흐름은 2점대 후반으로 나쁘지 않았고 직전 흐름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은 되는 선발입니다. 반면 고영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9경기 11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지지난 시즌은 23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선발 무게감과 긴 이닝 소화 능력은 KT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최근 SSG 시리즈에서도 연패를 당했고 실점이 계속 많았습니다. 타율 자체는 아주 낮지 않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홈런은 나오고 있지만 전체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입니다. 타율이 좋고 원정 타격도 강합니다. 최근 삼성과 한화를 상대로도 꾸준히 점수를 냈습니다. 홈런 수가 아주 폭발적이진 않아도 연결이 좋고 찬스에서 점수 생산이 잘 되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롯데가 1승 1무로 조금 앞섰습니다. 다만 지금 정규 시즌 흐름은 KT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선발 운영과 팀 타선 흐름에서 KT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롯데도 나균환이 버텨주면
접전은 가능하지만 최근 팀 분위기와 마운드 안정감에서는 밀리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KT는 원정에서도 공격력이 잘 나오고 있고 롯데는 실점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상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KT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NC와 L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6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9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안정적이고 타선도 필요한 순간에는 점수를 잘 내고 있습니다. 반면 LG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타율은 괜찮지만 경기 흐름이 들쭉날쭉하고 실점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선발은 NC 드류 버하겐, LG 송승기입니다. 드류 버하겐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점입니다. 아직 표본은 적지만 첫 등판 내용은 무난했습니다. 큰 흔들림 없이 자기 역할은 해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 송승기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31경기 11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첫 등판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발 매치업은 아주 큰 차이보다는 팽팽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최근 기아와 롯데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마운드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팀 타율은 아주 높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장타가 나오고 득점 효율도 괜찮습니다. LG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최근 키움과의 시리즈에서 타율은 좋았고 안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즌 흐름으로 보면 기복이 있습니다. 공격은 살아있어도 상대 마운드가 안정적이면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LG가 1승 1무로 조금 앞섰습니다. 다만 지금 정규 시즌 초반 분위기와 팀 완성도는 NC가 더 단단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NC가 홈 이점과 최근 팀 밸런스에서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LG도 타격감은 나쁘지 않지만 NC는 마운드 안정감이 좋고 경기 운영도 깔끔합니다. 크게 난타전으로 흐르기보다는 중반 이후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후반 한방에서는 LG도 변수는 있지만 전체 흐름은 NC보다 LG 쪽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이번 경기 NC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기아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선 흐름이 답답한 편이고 득점 연결도 매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1무 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7리입니다. 시즌 초반 흐름만 보면 기아보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은 기아, 양현종, 삼성 양창섭입니다. 양현종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30경기 7승 9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에는 31경기 12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다소 기복이 있지만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반면 양창섭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35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긴 이닝을 확실히 책임지는 유형은 아니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선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팀 타율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고 홈런도 많지 않아서 공격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1무 4패입니다. 최근 두산과 KT를 상대로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필요할 때 점수를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타율 자체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집중력에서는 기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고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시즌 흐름만 보면 삼성 쪽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선발 경험과 홈 이점을 같이 보면 기아도 충분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기아는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바꾼 상황이고 삼성은 원정에서 압도적인 팀은 아닙니다.
접전 흐름 속에서 결국 경기 후반 집중력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기아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1무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7리입니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마운드 불안으로 인해 경기 흐름이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키움은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7점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6리입니다. 타격 흐름은 두산보다 낫지만 역시 마운드 불안이 큰 약점입니다. 선발은 두산 최승용, 키움 배동현입니다. 최승용은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은 10점대 초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3경기 5승 7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이었습니다. 최근 흐름도 기복이 있는 편이라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반면 배동현은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1점대 후반입니다. 아직 표본은 적지만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긴 시즌 기준으로 얼마나 유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두산은 최근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크게 이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점이 많은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율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홈에서는 안타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흐름은 좋지 않지만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점수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다만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실점이 많고 경기 후반 버티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두산이 2승으로 앞섰습니다. 두산이 타선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 점수 흐름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경기입니다. 두산과 키움 모두 마운드 안정감이 떨어지고 최근 경기에서도 실점이 많았습니다. 타선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점수를 주고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투수전보다는 타격전 양상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와 세이브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7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홈에서는 경기 운영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 세이브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1무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9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많이 아쉽고 타선 연결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발은 소프트뱅크 오제키 토모히사,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입니다. 오제키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1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5경기에서 13승 6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에도 21경기에서 8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선발 무게감과 안정감에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반면 스미다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3경기에서 10승 10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이었고 지지난 시즌도 26경기에서 9승 10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시즌 전체 무게감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흐름은 다소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입니다. 최근 지바롯데 원정 시리즈에서도 꾸준히 버티는 힘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안정적입니다. 타율도 무난하고 홈런이 아주 폭발적인 팀은 아니어도 필요한 순간 점수를 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이브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1무 7패입니다. 타율이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전체 득점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장타가 많이 터지지 않고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세이브가 한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한 경기 표본이라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현재 정규 시즌 흐름을 같이 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팀 전력과 최근 흐름에서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선발 싸움도 소프트뱅크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홈 경기라는 점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세이브는 마운드가 버텨줘야 하는 팀인데 현재 타선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큰 난타전보다는 소프트뱅크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차분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소프트뱅크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코하마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8리입니다. 타율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지만
승부처에서 점수로 연결하는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면 주니치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1리입니다. 전체 성적은 비슷하지만 최근 공격 흐름만 놓고 보면 주니치 쪽이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선발은 요코하마 후카자와 오스케, 주니치 카네마루 유메토입니다. 후카자와는 이번 시즌 아직 1군 등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 감각과 초반 안정감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선발 경험이 충분히 검증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카네마루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5경기에서 2승 6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승수는 많지 않았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안정적이었고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만 놓고 보면 주니치 쪽이 조금 더 계산이 됩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최근 요미우리와 한신 상대로도 연패가 많았고 홈에서도 쉽게 분위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홈런이 많지 않고 득점 연결이 답답한 편입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흐름 자체는 좋지 않지만 최근 야쿠르트 원정에서는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타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요코하마보다 공격 활로가 조금 더 보이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요코하마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서로 점수가 크게 난 경기들도 있었고 공격 흐름이 한번 터지면 다득점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선발 안정감에서 주니치가 조금 더 낫습니다. 요코하마는 아직 선발 변수가 크고 최근 팀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주니치는 전체 성적은 비슷해도 마운드 계산이 조금 더 되고 타선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두 팀 모두 불안한 구간이 있어서 점수 흐름이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니치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고시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신과 야쿠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9경기에서 6승 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6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수력이 안정적이고 타선도 필요한 점수는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7승 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4리입니다. 시즌 초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고 공수 밸런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선발은 한신 사이키 히로토, 야쿠르트 오가와 야스 히로입니다. 사이키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1점대 중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6경기에서 12승 7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에도 26경기에서 13승 4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재 한신 선발진에서 가장 믿을만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반면 오가와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4점대 후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3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이었고 지지난 시즌에는 12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경험은 충분하지만 선발 무게감에서는 사이키 쪽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한신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최근 히로시마와 요코하마를 상대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팀 마운드가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타율도 무난하고 홈런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찬스에서 집중력이 괜찮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입니다. 최근 주니치와 히로시마를 상대로도 꾸준히 이겼고 타선 집중력도 좋습니다. 홈런이 터질 때는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가는 힘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기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한신이 한 경기 대승을 거두며 앞섰습니다. 다만 현재 정규 시즌 흐름까지 같이 보면 한쪽이 압도한다고 보긴 어렵고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선발 무게감에서는 한신이 조금 더 앞서고 홈 경기라는 점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야쿠르트가 시즌 초반 흐름은 더 뜨겁지만 고시엔에서 사이키를 상대하는 경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접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선발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야쿠르트 쪽이 아주 밀리는 경기는 아니어도 한신이 쉽게 잡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도 현재 야쿠르트의 타선 흐름과 전체 밸런스를 보면 충분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